8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매터리얼을 간단하게 넣는다 하다가 끝났죠. 넣다가 끝났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하이퍼 쉐이드 창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이퍼 쉐이드 창이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위쪽에 브라우즈가 있을 것이고 프로퍼티스 에디터가 오른쪽에 박혀 있을 것이고 매트리얼 뷰어가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빈은 없을 거예요. 크리에이트를 여기 왼쪽에 꼽아져 있는 게 여러분들의 디폴트 창인 겁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에 이 친구들은 사실은 우리가 활용을 안 할 거예요. 저는 요거 하다가 한 번씩 이게 꺼졌는데요 하시면은 여기 윈도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빈 위에 크리에이트 4개까지 다 눌러 보시면은 이게 요런 거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작은 것들 큰 것들 프리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야 인터페이스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 쉐이드 창을 한번 확인을 해주고 제가 요거를 선정을 했던 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디트에서도 찾을 수도 있었죠. 셀렉트 매터리얼. 근데 얘가 여기에 바디였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활용을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바로 같은 건데 축약이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글래스 m 언더바 글래스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는 즉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헷갈리니까 여기 뷰어랑 꺼주면서 얘네들만 알아보겠습니다. 네, m 글래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나 해줬고, 자 그리고 이 친구였죠. 네, 뚜껑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 반삭기도 있죠. 그래서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똑같이 아놀드에서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리드라고 뚜껑 리드 M 리드 넣어주시고, 자 어사인 할 때 우클릭해서 12시 방향 가능하다고 했죠. 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여기에서 바로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어디 있었죠? 아까 전에 여기 있었죠. 얘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래프는 우리가 활용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추후에 컨텐츠로서 쉐이더 여기 부분을 넣어 줄 겁니다. 네, 그랬고 또 여기에 m 언더바 넥이라고 그냥 편하게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던져볼까요? 작기는 한데 복습하는 게 미들 마우스로 던져주는 게 어사인 바로 할 수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재질 1, 2, 3, 3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제 렌더링 돌리면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저번에 램버트나 그런 친구들은 디스플레이 뷰포트 상에서 바로 수정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잘 보이는데 아놀드는 조금 달라요. 렌더링을 돌려가면서 매터리얼을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활용을 할 건데요 하시면은 뷰포트 상에서도 아놀드 렌더링 돌리면서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IPR 렌더로서 바로바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저는 요거는 그냥 뷰포트로 둘게요. 뷰포트로 두겠습니다. 네, 그렇게 둬주시고 저는 투뷰 상관없겠지만 투뷰 잡아주시고 지금 현재는 일단 하이퍼 쉐이드 꺼줄게요. 하이퍼 쉐이드로 바로 활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왼쪽에 카메라 뷰 얘로 확인을 하면서 Alt B 눌러서 수정해 주시고 제가 렌더링 돌릴 때 레졸루션 게이트 어디까지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었던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레졸루션 게이트를 살짝 켜주시고 우리 로고도 조금 손봐 주시면서 저는 여기에서 렌더링을 하나 이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놀드에서 오픈 아놀드 렌더뷰 눌러 주시면은 오픈 아놀드 렌더뷰 창이 떴었죠. 네, 이제 플레이처럼 눌러 주시면은 IPR 계속 돌아간다. 렌더링 계속 수정할 때마다 들어가는 것이 이 IPR입니다. 네, 잡아주셨으면은 여기 카메라 세팅을 바꿔줘야 되겠죠. 카메라 쉐이프 1으로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줌 아웃 하더라도 얘네들 기준으로서 이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렌더링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냅샷을 하나씩 이제 찍어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친구가 스냅샷인데 스냅샷을 찍어주시면은 밑에 이렇게 계속 남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뷰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도록 넣어주려고 카메라 뷰를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
수정이 된다면은 렌더링 돌릴 때 차이점을 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뷰에 락 카메라 눌러주세요. 네, 눌러줬습니다. 우리 P플레인까지 뭐 깔아 놓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렌더링 뭐 뜨던지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얘네들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매터리얼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서브 디비전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얘네들이 어때요? 너무 각져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같지 않겠죠? 우리가 CG는 현실 세계를 모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플랫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브 디비전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3번을 누르지 않고 제가 쇼츠에서도 만들어 드렸는데, 쇼츠에서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3번을 누르지 않고 서브 디비전을 넣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3번을 넣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먹히고, 그리고 한번 프리뷰로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스무스하게 못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브 디비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줄 겁니다. 렌더링 돌릴 때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브 디비전을 먼저 그러면 넣어 줄게요. 서브 디비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서브 디비전은 이번에는 이제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속성에 있어요. Attribute Editor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Attribute Editor를 컨트롤 A를 누르면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히스토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도 뜬다? Attribute Editor에서도 뜬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이제. 그래서 저는 히스토리 이제 Alt Shift D로 지워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저번에 잡아줬던 베벨을 수정을 하겠다 하면은 Y를 눌러서 이 베벨을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베벨은 수정 이제 안 볼 거예요. 세그멘트랑 프랙션 이런 거 더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클릭해서 미들 마우스로 이렇게 더 수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더 해주시면은 되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 요 모델링 툴들 히스토리들은 이제 끝났다 해주시면은 얘 선택해서 A키 눌러서 딜리트 히스토리 잡아주시면 어떻게 되었죠? 트랜스폼 데이터, 쉐입 데이터, 매터리얼 데이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네, Attribute 에디터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히스토리를 지워주시면은 별다른 특별한 렌더 레이어 세팅 같은 거를 안 잡아줬다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첫 번째는 트랜스폼 데이터였어요. 트랜스폼 데이터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얘네들, 네, 맞습니다. 같은 데이터예요. 이렇게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매터리얼 데이터는 이 하이퍼 쉐이드에 있는 요 M글래스와 같은 거겠죠. 우리가 이거를 팔레트처럼 꺼내서 쓰는 게 하이퍼 쉐이드였었는데 얘네들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하는 것과 이 메쉬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하나 더 알아보면은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해서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로 바로 매터리얼만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는데 서브 디비전, 다른 렌더 세팅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쉐입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정보창이 여기에다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렌더링을 돌릴 때 안 보이게끔도 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오브젝트고, 네, 렌더링 돌릴 때 퀘스트 섀도우, 빛 안 받게 하겠다, 다른 렌더링 돌릴 때 서브 디비전 더 주겠다,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에서 수치 값을 더 잡겠다 같은 것들이 쉐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트랜스폼 데이터, 그 다음 쉐입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쉐입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내가 지금 렌더링을 돌리고 있는 렌더러가 뭐죠? 우리가 돌리고 있는 렌더러는 아놀드였어요. 그래서 아놀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안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서브 디비전이라는 탭이 있어요. 서브 디비전 탭 눌러주시면은 아직 아무것도 타입이 없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거든요. 네, 다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렌더링 돌리기 전에는 항상 스냅샷 한번 찍어 놓고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수정을 살짝 아까 전에 프랙션 수정해서 이동이 일어났어 가지고 하나 스냅샷 찍어 놓고 100프레임 별로 안 걸리거든요. 100%. 네, 스냅샷 찍어 놓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IPR 꺼 주시고 하나씩 올려 볼 거예요. 서브 디비전을 cat 클락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캣 클락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이터레이션을 올려주시면은 벌써 하나는 들어갔거든요.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2, 3, 4, 5 올려주시는 즉시 여기에 부드럽게 돌아갈 거예요. 저는 안 되는데요 하죠. 이제 돌아갔죠?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정을 나는 분명히 수정을 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렌더러에서 여기 업데이트 풀신 꼭 한번 눌러 주시면은 모두 다 억지로 다시 렌더링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돌려 볼게요. 돌려 보시면은 클릭 했을 때 서브 디비전이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은 스냅샷 한번 찍어보고 몇 초 걸렸는지도 나와요. 여기에 14초 걸렸고 17초 걸렸죠. 서브 디비전이 들어갈수록 조금 더 렌더링이 오래 걸린다라고 알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한번 그 문제점을 바로 알아보고 하면서 알아볼게요. 바로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3번을 눌렀을 때 얘네들 이런 식으로 렌더링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베벨을 잡아줬어야 됐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겁니다. 네, 스무스를 넣어줄 때 중요한 베벨을 넣어줘야 되는 점인데 뚜껑에도 간단하게 한번 넣어볼게요.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만들어 놓아도 되겠지만 얘네들은 너무 지금 폴리곤 딱딱 끊겨지는 게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서브 디비전을 꼭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진짜 완전하게 이렇게 각진 게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90도 이렇게 꽉 각진 게 이런 게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 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날카로운 거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 같은 것들만 보더라도 이 날카로운 물체들 보더라도 이 베벨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스무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브 디비전을 저는 그냥 캣 클락 하면 되겠지 해주셔서 뚜껑에 한 3, 4 넣어줬어요. 3, 4, 5 넣어줬으면은 렌더링 돌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스무스 할 때 문제점처럼 얘네들이 다 날라갔어요. 밑에는 못 잡아주고 있죠. 이 서브 디비전도 마찬가지로 스무스 하기 전처럼 이 베벨을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시 멈춰주고 이 친구들을 저는 다시 캣클락 1, 2 해주시면서 얘네들 이제는 3번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저는 데이터가 엣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베벨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밑에였죠. 저는 그래서 자, 엣지 더블 클릭해서 여기 한 바퀴 선택을 했습니다. 얘네들 한 바퀴 선택을 했어요. 네, 얘네들과 같이 저는 조금 갔으면 좋겠어서 저는 위쪽에 얘네들도 같이 갈게요. 베벨을 한 번만에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 눌러도 되는데 마야에서 컨트롤 B 누르면은 폴리 베벨인데 단축키 말고 시프트 우클릭으로 그냥 베벨 엣지 잡아주시면은 프릭션 수치 위아래 비슷하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똑같이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넣어주시고 세그멘트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프랙션도 조금 살짝 넣어주시고 그러면 잡히겠죠. 지금 어츄레이트 에디터를 보니까 히스토리를 안 지웠기 때문에 뚜껑 선택해보면은 여기에 베벨이죠. 여기 베벨도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도 베벨이 있고 이 어츄레이트 에디터에도 이 툴로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어츄레이트 에디터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마야가 조금 편해지시면은 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익스포저 같은 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채널박스 에디터를 활용을 한다. 다중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조금 더 편해요. 그런 것들은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현재는 여기에서 베벨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셨으면은 이제는 3번 눌렀을 때 그래도 저는 볼륨감 조금 너무 빠져요 해주시면은 이제 또 잡아주면 되겠죠. 중간에 멀티컷으로 이 정도 잡아주시면은 덜 빠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덜 빠지는 것도 확인을 했으면은 3번은 이제 풀어주세요. 1번으로 다시 풀어주세요. 전체 다 1 선택을 했을 때 다 다르다고 했죠. 1번으로 풀어주시고 자, 그랬고 렌더링 돌릴 건데 이번에는
1번 했는데 서브 디비전 저거 안 뺐지도 않는데 이렇게 수정됐는데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 했죠. 그럴 때는 컨트롤 U 눌러주시면은 원래대로 들어올 겁니다. 캣클락이 들어갔나봐요. 그러면은 히스토리도 한번 Alt Shift D로 지워주시면서 캣클락 들어가 있네요. 1 정도 넣어줬습니다. 네, 서브 디비전은 안쪽으로 이게 두께가 빠지거든요. 이 뎁스 값이 조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무스 어느 정도 잡더라도.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감안을 해서 볼륨감도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페이스 이렇게 선택해서 얘네들이었죠. 이번에는 소프트 셀렉션도 살짝 활용을 해볼까요? 살짝, 되게 살짝 해주시고 얘네들을 렌더링 잠시 끄고 살짝 이렇게 벌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갔네요. 살짝 이렇게 빨간 색깔 여기까지는 들어가도 괜찮은 이런 느낌으로 B키로 소프트 셀렉션 살짝씩 조금씩 키워줄까요? 조금씩. 이제 볼륨감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륨감 우리가 억지로 수정을 해줬어요. 나중에는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바깥쪽으로 이게 노멀 바깥쪽으로 픽이 일어난다라고도 하는데 노멀 바깥쪽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반면 서브 디비전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죠. 우리가 활용을 했던 게 서브 디비전이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서로 상쇄를 나중에는 시켜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볼륨감 조금 예쁘게 잘 잡을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억지로 모델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잡아주셨으면은 살짝 여기 위쪽에서 얘네들 너무 많이 잡히는데요 하시면은 얘네들 한 번 더 B키로 베벨 한 번 더 잡아줘도 그러면은 더 스무스가 안 먹히겠죠. 세그멘트는 1로 이렇게. 네, 그럼 밑에 뺑 돌아가겠죠. 해주시고 밑에는 저는 3번 눌러볼까요? 밑에는 그냥 서브 디비전 바로 넣어도 무방하겠네요. 얘도 캣클락 2, 3 정도로 넣어주시고 렌더링 돌려주시면은 안쪽에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은 볼륨감 조금만 더 넣어주시기만 해도 되겠죠.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볼륨감 얘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키워주시면 바깥쪽에 삐져나오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레퍼런스는 여기에 너무 완전히 빳빳한데요 해주시면은 얘네들을 점점 계속 빳빳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완전히 빼볼까요? 그러면 딜리트 엣지로 한번 빼보고 얘네들이었죠. 여기에 엣지가 그냥 많으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의 슬라이드로 조금 내리고 컨트롤 시프트로 슬라이드로 내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에서 아예 여기에 라인들이 그냥 완전히 세그멘트 해주시고 여기 프랙션을 완전히 이렇게 쨍하게 완전히 엣지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여기에 날카롭게 들어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스냅샷 하나 찍고 렌더링 돌려주시면 이렇게 완전하게 날카롭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프랙션을 중간에 수치에 따라서 0.005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전 뾰족하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 엣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한 개인 것 같지만 여기에 들어갔어요. 네. 서브 디비전을 넣어줄 때 날카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스냅샷 찍어줬고 이제 매터리얼 넣어줄게요. 이 뚜껑, 리드 뚜껑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리드 뚜껑 여기 있죠? 이 리드 뚜껑 이제 하나씩 넣어줄게요. 제가 레퍼런스를 보니까 여기 살짝 플라스틱 느낌이 있기도 하죠. 자, 베이스 컬러는 조금 마지막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라이트를 림 라이트 같은 걸 하나 대는 게 좋아요. 에어리어 라이트 그거까지는 안 해줄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에어리어 라이트 림까지 이렇게 돼서 이 끄트머리에 이런 느낌도 내주시면 되게 더 예쁘게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셨으면은 이제는 한번 넣어볼게요. Alt Shift D로 가장 마지막이었죠. 히스토리 지우면은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재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 스페큘러와 트랜스미션은 필요 없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요거 두 개만 활용하더라도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살짝 남색기가 들기는 하거든요. 살짝 세츄레이션도 있기는 한데 조금 많이 낮춘 상태에서 가도 돼요. 네, 살짝 한 요정도 세츄레이션 낮춰주시고 그리고 밸류 값 낮춰주세요.
세츄레이션 낮춰주시면서 밸류값 낮춰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라이트를 조금만 이제 밝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나중에 렌더링 최종 렌더링은 조금 어둡게 만들고 색상 보정을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한번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다시 색상 수정 리드에서 밸류값만, 얘네들은 밸류값이거든요. 이제 밸류값 이렇게 놔둬주시면은 들어가겠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셨으면은 이제 얘네들을 조금 더 저는 거칠기 같은 거를 수정을 하고 싶은데요 해주시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직 라인이 좀 남아있네요. 서브 디비전 수치가 조금 낮은지 1 정도밖에 없네요. 2로 넣을게요. 여기에 서브 디비전이 재미없게 부드러운 라인이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잡아 3까지 해도 돼요. 하면은 더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더 돌아가겠죠. 네, 이렇게 잡아주셨으면은 날카롭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풀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더 풀어도 돼요. 잠시 더 풀어도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그거까지는 안 잡아주고 얘네들 리드 값들을 이제 한번 수정을 더 해볼게요. 리드에 이제 여기 거칠기가 살짝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살짝 매트한 재질, 즉 이런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죠. 렌더링 돌릴 때 이 샘플링 값들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칠기인데 얘네들을 빼주시면은, 완전히 빼주시면은 반사가 이렇게 예쁘게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라이트를 길게 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맡겨 드릴게요. 네, 이렇게 넣어주셨으면은 뚜껑은 완료가 되겠네요. 저는 중간에 잠시 렌더링 돌릴 때 디스플레이 뷰포트에서 감마 올리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익스포저 값이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얘네들 메탈릭한 재질을 넣어 줄 거예요. 메탈릭한 재질은 여기에 바로 있죠. 바로 그냥 쭉 넣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올라와졌네요. 얘네들이 살짝 메탈릭한 재질로서 들어왔는데 전 푸른데요 하는 이유는 얘네들의 반사가 되어서 들어간 값이겠죠. 그래서 좀 컬러 같은 것도 수정을 해서 더 넣어 보시면은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네. 얘네들은 러프니스는 거칠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반사하는 각에 좁게 한다. 얘네들은 이렇게 거칠기가 낮으면은 되게 반사각이 좁아가지고 이게 정반사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러프니스 얘네들 하면은 반사값이 이렇게 퍼지면서 넓게 퍼지거든요. 근데 메탈이기 때문에 너무 퍼지진 않도록 러프니스를 조금 빼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맞춰줄 수가 있겠고, 요거 두 개만 맞췄는데도 실버 느낌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는 거는 여기 위쪽에 이 스페큘러죠. 스페큘러와 이 러프니스의 차이인데, 이 러프니스는 거칠기이기 때문에 내릴수록 더 많이 거칠어지고, 이 스페큘러의 웨이치를 올릴수록 거칠기가 좀 빠지겠죠. 그렇다는 말은 얘네들이 둘이가 상방관계에 있습니다. 상방관계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올려지면은 이 웨이치가 내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칠기랑 이 매트한 재질이 더 늘어났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스페큘러, 즉 정반사거든요. 정반사 값들이 더 많아지면서 거칠기도 조금 더 두 개를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처럼 두 개를 서로 상충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해줬으면은 바디도 지금 색깔은 베이스 컬러는 조금 넣기는 할게요. 저는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랬고 여기죠. 얘네들 바디에 대한 컬러와 스페큘러도 수정을 해주시면은 거의 완료가 돼 가네요. 여기에서 살짝 요 정도 느낌 넣어주겠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수정을 UV 피고 이제 해볼 거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은 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플레인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꾸미려면은 얘네들 뭐 회전 넣고 하면은 되게 재밌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U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UV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 기초적인 영상 90초로 알아볼 수 있는 UV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한 번씩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멈췄다가 잠시 봐주시고 오셨어요. 자, 이렇게 왔는데 얘네들을 이제 텍스처를 넣기 위한 작업으로서 UV를 넣는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냥 간단한 문양 같은 거를 넣었는데 얘네들 문양도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매터리얼을 던져 넣었던 거예요. 매터리얼을 던져 넣었을 것이나 뭐 다른 거 얘네들도 그냥 던져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텍스처가 올라올 때는 도면이 필요하다고 했죠. 도면. 이 도면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UV 작업입니다. 항상 최종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텍스처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서 UV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바디 지역에 얘네들만 저는 긁어줄 거예요. 이렇게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잠시 큐브를 저는 로테이트 안 돌릴게요. 여기에서 볼게요. 네, 그랬으면은 위쪽에 이제 UV를 펴기 위한 모델링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델링 탭으로 왔는데 모델링 탭에서 위쪽에 UV라고 보여지네요. 이 UV 탭을 누르고 UV 에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UV는 이런 큐브를 그냥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 잠시 봐주시기만 해주셔도 됩니다. 네, 큐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큐브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돼 있죠? 전개도예요. 자, 3D 오브젝트에는 제가 설명을 할 때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3D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 OBJ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뭐 이 3D 파일들을 익스포트 할 때 FBX, OBJ, 뭐 STL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네들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크게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자, 어떤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우리가 실제로 픽셀 같은 여기에 3D 오브젝트 공간에서 있는 이 벌텍스를 가지고 있는 모델링 데이터가 있습니다. 벌텍스. 자, 그랬고 그 다음으로는 UV 데이터예요. UV 데이터는 네, UV예요. 얘도 네, U와 V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UV 데이터이겠습니다. 얘는 2D 도면이고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거를 뭐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웃으면은 이 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텍스처를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큐브 같은 거는 되게 간단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UV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실린더도 그리고 뭐 콘 같은 것도 플레인 같은 것도 기본적인 오브젝트 간단한 것들은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도 큐브인데요. 그럼 얘도 큐브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왜냐면은 다른 이유가 얘네들을 우리가 뭐 베벨 같은 거 바로 해볼까요? 여기에서 전체 다 해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A에서 베벨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바뀌거든요.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세그멘트 프랙션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네,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도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안 보이죠? 우리가 수정을 했는 것 같은 이 면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필 전개도를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UV 작업을 할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요 바디 요렇게 요것만 끊어가지고 쓸 거예요. 얘네들만. 자, 그래서 얘네들만 쓸 건데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크리에이트에서 오토매틱 눌러주세요. 네, 오토매틱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바로 기본적으로 내가 쓸 UV만 남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선택해 주시고 오토매틱 눌러주시면은 어떤 플레인을 기준으로 UV 프로젝션이 일어나면서 알아서 마야가 제작을 해줬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컷, 심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고 싶다 뭐 해서 나는 뭐 언폴드까지 해볼래 하면은 제가 UV에 대해서 제대로 펴는 영상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내가 필요한 것들만 활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어디죠? 앞쪽 베이스예요. 앞쪽 UV 쉘입니다. UV에는 여기에 뭐 벌텍스 데이터 있고 여기 UV 데이터 있다 뭐 등등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은 여기 우클릭과 여기 우클릭이 다르다 정도만 알아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클릭 눌러주시고 UV 쉘 가주시면은 UV가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라준 이런 UV 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우유곽을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작업인데, 이 UV 쉘을 선택을 떨어진 것들을 선택을 해서 저는 얘 빼고 다 작게 할 거예요 하면은 얘 선택을 UV 쉘로 한번 해주시고 Shift 드래그 선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 빠지고 얘네들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스케일을 작게 줄여주시고 여기에 작게 만들어 줄게요. 제가 바깥쪽으로 더 삐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UV 텍스처를 하나만 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체커보드를 활용을 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로 갈 겁니다. 이 정도 작게, 되게 작아도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케일도 올려주시고, 옆에 뒤집혀져 있는데요 하시면은 회전, 이 키죠. 이 키로 또 똑같이 J키 스냅도 먹힙니다. J키 스냅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네, 뒤집혀 있네요. 그러면은 다시 JJJJ 돌려서 요렇게 돌려야지 U1, V1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저는 얘네들을 쓸 거기 때문에 예쁘게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맞춰주세요.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제가 시간을 잠시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셨는데 얘네들을 저는 이제 포토샵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한 번씩 이거 그래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U1, V1이 이게 플립이 되어 있으시면은 뒤집혀 이렇게 나오거든요. U1, V1 이렇게 U1, V1 이거 완전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플립으로 잡아주세요. 이런 UI 같은 것들도 거기서 제가 올린 영상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여기에서 삐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하나의 텍스처만 쓰기 위해서예요. 네, 이렇게 잡아주셨으면은 이제 얘네들을 저는 익스포트를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선택이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선택을 했어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선택을 했으면은 이제 2D 텍스처로 얘네들을 가지고 갈 거거든요. 포토샵으로 가지고 갈 건데, 지금 현재 얘네들 제대로 잡아져 있는데 어떻게 익스포트 하냐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 모드예요. 오브젝트 모드 선택해 주시고 이미지에 UV 스냅샷 눌러 주시면은 얘네들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셋 세팅 한번 해줄게요. 네, 리셋 세팅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익스포트를 할 구간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UV 우리 8일차에다가 저는 저장을 해 놓을게요. 네, 이름은 UV 쉘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uv.png 해줄 건데, 일단은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쪽에 uv.png라고 되어 있죠. 이 확장자명이 ext라고도 하는데, 이 UV 스냅샷을 찍어 주실 때는 png를 꼭 적어 주세요. 안 되는 경우도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png 적어 주셨으면은 이미지 포맷도 png로 바꿔 주시고, 저는 사이즈를 1024로 맞춰 줄 겁니다. 네, 비율도 락 걸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1024 들어왔어요. 네, 요거를 뭐 1920, 1080 뭐 FHD로 바꾸겠다 하면은 뭐 요렇게 따로 얘를 해제를 해주시고 수정을 해줘야 되고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비율을 락 레이시오 끄고 1K 1024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U1, V1으로 작업했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타일링은 11로 갈 거예요. U1, V1이죠. 네. 그랬고 엣지 컬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색상을 조금 설정을 해서 넣는 걸로 일단은 해주세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어플레이 눌러주시면서 익스포트 됐는지 지금 밑에서 확인하니까 네 됐네요. 이렇게 익스포트 됐다고 스크립트 에디터 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경로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UV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uv.png라는 파일로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좋습니다. 한 번씩 이 모니터가 조금 깨지는 경우도 있으신데 한번 줌인 컨트롤 누르고 휠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졌어요. 그랬으면은 바로 포토샵 열어주세요. 포토샵에다가 열어주시면서 바로 저는 던져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포토샵에다가 던져주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UV 텍스처, UV 작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문양을 넣기 위한 텍스처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 이 이유를 제가 설명을 살짝 건너뛰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그런 사진을 되게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 여기에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UV 같은 거 쳐보시면은 머리가 이렇게 있고 뒤쪽이 되게 안 보이고 아니면은 밀리던지 하는 경우가 되게 있죠. 그 이유는 왜냐면은 어차피 모델링 뒤쪽에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렌더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어떻죠? 뒤쪽에는 얘네들은 밀린 형태거든요. 밀렸다 아니면은 텍스처 크기가 다르죠. 크기가 다른 이유가 얘네들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뒤쪽의 이미지. 왜냐면은 머리카락 같은 걸로 막을 거고 뒤쪽에 뭐 엑스젠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머리카락을 심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작게 만들면은 거꾸로 텍스처 커집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걸 작업할 수가 없기는 한데 작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는 작게 만들어 놓고 하나의 픽셀 검정 색깔로 만들어 주기만 할 거예요. 그랬으면은 여기에 레이어를 이름을 UV라고 잡아 주겠습니다. UV라고 잡아 주셨으면은 글자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네, 여기에서 T를 눌러서 바로 글자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거나 입력해 주시고 네. 잠시 얘네들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저는 조금 키워주면서 일단은 왔어요. 글자 적혔고 레이어를 한번 심어 주겠습니다.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시고 얘네들을 컨트롤 딜리트로 정경색, 배경색 아시죠? 컨트롤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잡아주셨으면은 레이어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하시면은 작업할 때는 UV를 살짝 가장 위쪽에 올려주세요. 나중에는 끄고 익스포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을 똑같이 얘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한번 넣어줄게요. 블루 샤넬 이라고 넣어주시고 살짝 저는 자간 행간 그런 것도 조금만 넣어 주겠습니다. 살짝 넣어주시고 자간 살짝 그리고 얘네들은 살짝 또 얘만 또 작더라고요. 그래서 산세리프 맞죠? 네, 산세리프로 맞춰주시고 얘네들은 올려주고 이렇게 조금 더 작게 올려주고 그리고 얘네들은 좀 차라리 길게 해주고 네, 살짝 이런 느낌 행간 넣어주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살짝 이 정도 넣어주시고 얘네들을 위치 시켜 줄게요. 너무 작네요. 그리고 네, 얘가 대문자고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텍스처 작업이 좀 재밌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또 잡아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살짝 또 올려주시고 지금 현재 텍스처를
넣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UV 수정을 한 다음에도 또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또 수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는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살짝 위에쯤에 저는 잡아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얘네들을 마무리를 조금 지어주세요.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네,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UV는 항상 도면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도면이라고 했죠. 이 도면은 눈을 꺼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면을 확인을 했으면 이 도면까지 익스포트를 하면은 그 밑그림을 그린 다음엔 우리 그걸로 지우개로 지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는 놔둘 건데 하시면은 놔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도면 꺼주시고 작업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잡아주셨으면은 이제 익스포트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주시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UV 말고 텍스처라고 TX라고 할게요. TX 점 이번에는 PNG로 한번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작업하실 때 뭐 EXR 다 좋은데 저는 PNG로 저장을 해주게요.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네 됩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한번 볼게요. 이미지 텍스처가 올라왔는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텍스처를 제작을 해주셨으면은 얘네들을 익스포트만 해주면은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마야에서. 네,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왔네요. 네,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왔는데 얘네들을 이제 마야에서 연결만 해주면은 끝이에요. 되게 쉽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랬으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셨고 이 아놀드에서 저는 오픈 아놀드 렌더뷰 일단은 열어놓고 이 친구의 하이퍼 쉐이드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네, 끄고 그냥 바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 바로 매터리얼 어츄리빗으로 가겠습니다. 매터리얼 어츄리빗으로 가주시면은 우리가 색상을 여기서 수정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커보드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어떤 컬러나 뭐 다른 것들도 다 있죠. 이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컬러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친구 라벨 컬러 눌러주시면은 이 크리에이트 렌더 노드가 떠요. 이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가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파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연결을 할 때 파일로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놓치셨다 하면은 뒤로 가볼까요? 파일. 저는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면은 얘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바깥쪽으로 연결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아웃풋 얘거든요. 칼라에서 들어가는 노드예요. 뭔가 이게 지금 마야에서는 인풋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죠? 어떤 인풋. 그래서 뒤로 가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얘네들 끊어주고 싶은데요 하면은 브레이크 커넥션으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커넥션 끊어주시고 다시 체커보드 눌러주시고 체커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일 뭐 다른 거 저는 넣어보고 싶은데 하면 체커 넣어보시면은 얘 6번 누르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체커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여기 체커 얘네들의 색상을 렌더링 돌리면서 볼게요. 우리는 아까 전에 파일을 넣었지만 얘네들을 색상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재밌겠죠. 이런 뭐 향수도 있었어요. 어떤 향수는 이렇게도 생겼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시 그럼 파일로 수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 아웃풋으로 가주시고 브레이크 커넥션 눌러주시면은 이제 얘네들 체커 보드를 파일로 아까 전에 우리가 작업을 했죠. PST 파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PNG로 했어요. 그 PNG를 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NG를 설정을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에 tx.png로 오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벌써 바로 올라왔죠? 되게 텍스처가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로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예쁘게 더 만들려고 하시면 더 예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텍스처를 수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아까 전에 포토샵을 열어서 다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큰데 하면서 얘네들 보면서 다시 얘네들을 수정을 또 사이즈를 해주고, 얘네들을 조금 뭐 작게 이렇게 뭐 넣어주시고, UV 보면서 해야 되겠죠. 해서 뭐 또 다시 저장을 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세이브 에스에서. 자, 그런 방법이 하나 또 있겠고, 자, 다음 방법으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도면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겠죠. 뭐 이펙트 같은 걸 넣을 때 그 도면을 움직이는 UV를 뭐 디스토션 하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 방법을 UV를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UV 에디터 눌러주시고, 요 오브젝트, 저는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 오브젝트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요것도 안 떠요 하시면은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연결이 잘 되어 있으시면은 디스플레이 이미지 눌러주시면은 얘가 뜨고, 체커보드 눌러주시면은 UV 체크보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체커맵. 어쨌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클릭해서 저는 이거 끄고 이제 얘네들의 스케일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제 얘네들을, 자, 크기를 한번 키워볼까요? 요렇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작아집니다. 요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했을 때 얘는 지금 도면이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글자는 어떻게 뭐 프로젝션처럼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뭐 UV 같은 프로젝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프로젝트 빔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프로젝트 빔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빔을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글자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글자가 커지고, 멀리 간다면은 작아지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은 괜찮은데, 자, 이내 더 커져 볼게요. 더 커져 보면은 타일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타일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재밌긴 한데, 저는 우리가 그게 원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살짝 한 요 정도까지 잡아주시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위로 올리고 싶은데요 하면은 얘를 거꾸로 내려주면 되겠죠. 왜냐면은 얘네들은 도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UV를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랬고 UV를 설찬히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은 늘어나는 위아래도 잡아줄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살짝 저는 좀 재밌게 비율도 조금만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살짝 내려주실게요. 그럼 UV를 올려야 된다는 뜻이겠죠. UV 좌표를.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텍스처를 저기 가져갈 건데요. 좋습니다. 텍스처를 다시 수정을 해주셔도 좋고, 저처럼 UV를 수정을 하면서 다시 얘네들의 위치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펄퓸, 향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더 한번 얘네들을 좀 재밌게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 FX를 안 배웠다 하더라도 그 간단한 여기 물방울 같은 거를 여기에서 스피어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보셔도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에서 스피어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방울 같은 거를 이렇게. 그래도 재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채롭게 조금 넣어 주시다 보면은 되게 느낌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한번 미션처럼 지금 바로 드리면은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한번 예쁘게 물로써 한번 재질로써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도 있죠. 이 소프트 셀렉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물방울을 밑에 저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밑에 막 페이스를 뭐 지우면 좋을까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드릴게요. 이렇게 지워가지고 얘네들을 한번 어떻게 지워볼까? 좋습니다. 그런 고민이 조금 많이 선행이 되면은 나중에 여러가지 뭐 FX 툴 같은 것도 배웠을 때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물방울을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으로 해볼 건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매터리얼을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별로 안 예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시고, 매터리얼을 assign new material로 이 물로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물 재질로서, 자, 렌더링 돌리면 밑에 이렇게 뜨겠죠. 3번 눌러도 제가 서브 디비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 W 눌러서 축도 살짝 월드 축으로 바꿔줄까요? 잠시 멈추고, 잠시 엑시스 오리엔트를 월드로 바꾸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여기서 떨어지면 재밌겠다 하는 구간에 렌더링 돌릴 때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트랜스미션도 조금 들어가고 리플렉션도 들어가면은 되게 느낌이 살겠죠? 살짝. 네, 그런 느낌으로서 좀 과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율이 너무 들어갔다 하면은 이 IOR, 이 굴절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많이 한번 건드려 봐 주시면은 얘네들이 더 다채롭게 들어갈 거예요. 3번 눌렀을 때.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고 또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9일, 10일 이틀 남았는데 이 친구 우리 레고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레고를 만들어 볼 거고, 제가 이 렌더 이미지 텍스처거든요. 이미지 텍스처도 올려 드릴게요. 네,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야는 꺼 줄게요. 저는 요거를 저장을 할 건데요 하시면은 파일에 save as, save 이미지 해주시고, 그 친구들을 또 여기서 뭐 test.png 이렇게 png로 익스포트 저장해 주시면은 저장이 돼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마야 다시 한번 열어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파일에서 new는 이게 이 캐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일에 new 하지 마시고 마야를 껐다가 켜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세요. 자, 그랬으면은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레고라고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미지 파일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제 이미지 플레인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탑과 프론트가 있죠. 프론트 이미지를 프론트에 당연히 가야 되겠고, 자, 그리고 사이드죠. 탑이 아니고 사이드예요. 사이드 이미지를 이렇게 놔둬야 되겠습니다. 각각 뷰에 따라서 다 설정값이 다르다 했는데 당연히 이미지 플레인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 눌러 줄게요. 이미지 플레인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설정한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그 친구의 프론트 이미지를 가지고 와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는 정확하게 이름 잘 봐주세요. 사이드는 사이드 이미지 플레인을 가지고 와주시면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이미지 플레인 토글 아웃라이너서도 뭐 이름 설정해 주시면은 IP, 저는 IP라고도 하거든요. 사이드 IP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두 개가 가지고 와졌어요. 가지고 와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머리까지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얘네들 어떻게 되었죠? 도면을 항상 가지고 오면은 남들이 작업 당연히 예쁘게 해놨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이즈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보니까 어때요? 도면의 크기가 잘 안 맞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다음에 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 플레인을 뭐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다 해주시면은 바로 딱 맞춰서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맞춰봐야 돼요. 혹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앞쪽에 안 맞춰주면 나중에 저는 여기 맞췄는데 여긴 또 달라요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왔으면은 지금 바로 비율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은 여기에 스케일 조금 올려주시면은 바로 맞네요. 저를 너무 따라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적당하게 따라 해주시고 여기에 내 감에 맞게 조금 잡아주셔야지 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잡아줬는데 저는 편법처럼 쓰는 게 이 이미지 플레인도 뭐예요? 오브젝트거든요.
이미지 플레인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피봇점을 여기 위로 수정을 하면은 얘네들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면서 자 밑에 얘네들을 바닥 여기를 맞추면서 이 사이즈를 올리면은 더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마우스는 요걸로 작업을 해주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는 눈을 요로 보고 있어요. 얘네들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절은 얘로 하지만 수정은 퍼스펙티브에서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쉽게 맞춰지겠죠. 잘 맞춰졌죠. 이렇게 맞춰졌어요. 자 했으면은 얘네들을 뭐 뒤쪽에 뭐 X 스냅해서 묻히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갈 거고 레이어만 하나 추가를 2개 선택해서 해 놓을게요. 여기에 add selected layer였죠. IP 좋습니다. IP 넣어주세요. 꽉 걸어주셔야지 선택이 안 되겠죠. 물론 Alt 2번, Alt 4번 눌러서 얘네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걸로 확인해 주셔도 좋아요. 네, 여기 FFFF 다 눌러서 왔습니다. 네, 와줬는데 되게 간단한 여기에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 어떨까요? 어떤 프리미티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프리미티브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저는 박스인 것 같은데요. 뭐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우리가 레고를 봤을 때 되게 실린더릭하게 생겼겠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단면이 위에서 봤을 때 제가 탑뷰로 그렸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이 여기 있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스피어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스피어면은 위쪽에 또 잘라가지고 납작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린더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린더를 가지고 또 4, 5번 계속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로 맞네요. 스케일도 맞춰주시고 자 프리미티브 몇 개를 해야 돼요 했을 때 목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몇 개를 하든지 상관이 많이 없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는 수정을 해주고 싶은데요 하면은 16개 낮춰주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얘도 UV를 필 겁니다. 잡아주셨는데 얘네들 그런데 여기 너무 안 맞아요 해주시면은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저는 일단은 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조금 얇게 할게요. 네, 감마가 좀 낮춰서 이렇게 맞춰줬는데 얘네들을 저는 기준을 여기까지 늘려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의 볼륨감, 즉 Y 빼고가 얘였죠. Y 빼고 스케일 여기까지 늘려주세요 해주시면 이렇게 딱 맞춰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딱 맞춰졌어요. 좋습니다. 내가 이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잡느냐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린더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으면은 얘네들 어떻게 잡아주면 되죠? 했을 때 멀티컷으로 잡아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멀티컷으로 하고 베벨 활용을 해도 되겠고 자 베벨 활용하기 전에 저는 멀티컷 한번 그래도 복습하는 겸 얘네들 아까 전처럼 이렇게 되게 오브젝트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심해 주시고 멀티컷으로 저는 잡아줘야 되는 엣지를 예쁘게 잡아주겠습니다. 뭔가 이동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이상해요. 네. 그래서 이동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여기 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이 켜져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은 여기에 멀티컷으로 시프트 우클릭에 멀티컷으로 저는 잡아줘야 되는 라인 여기 아까 전처럼 저처럼 일자가 안 된다면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잡아주셨으면은 간단하게 베벨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엣지 그리고 얘네들 엣지였죠. 얘네들의 스케일 서로를 저는 이제 Y 빼고 또 얘로 가도 되겠죠. 이렇게 얘 아니에요.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작업할 때 얘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얘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얘 하면 이렇게 이상해져요. 얘가 아니라 요 친구예요. Y 이렇게 줄여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또 기준을 잡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멀티컷 잡아주시고 여기도 잡아주시고 네, 요 엣지들을 더블클릭해서 똑같이 볼륨감 전 얘 잡아주면서 눈을 프론트 뷰에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었는 게 우리 8일차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향수에서 물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 주셔서 댓글 같은 거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UV도 수정을 해볼 거고, 나중에 나는 시간이 좀 많이 있다 해주시면은 이 예습처럼 얘를 한번 내가 팔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주시면은 내가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이 로우 폴리건의 이해가 더 빠를 거거든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레고 머리까지 살짝 건드리면서 이번 8주차 끝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즈였습니다.